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빅뱅에 이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팽창을 했는지와 그 팽창 속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은 근본적으로 양전자와 음전자, 즉 둘은 짝입니다. 짝. 서로 상호간에 보완되어야 될 짝. 양전자는 음전자가 없으면 어떤 변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음전자 또한 양전자가 없다면 이동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왜 그러하냐 하면 쌍소멸된 전자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생성되어서 팽창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까지 음전자가 움직이는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번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번개는 번쩍이면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만들어내므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낱개로 존재한다면 공중에 떠다닐 수는 있겠지만 음전자 자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양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한 양전자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음전자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조건 없이 양전자를 타고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따라서 빅뱅이 양전자 덩어리와 음전자 덩어리가 서로 부닥치면서 일어나 양전자는 프로톤이라는 물질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절대 온도라는 켈빈 온도를 양전자는 품게 됩니다. 양전자가 음전자보다는 1836 개체가 더 많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프로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프로톤이 누클레어 포스라고 하는 핵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빅뱅의 공간에서 양전자는 프로톤으로 변하면서 절대 온도를 가지게 되고, 절대 온도를 가진 프로톤은 핵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력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깁니다. 양전자도 끌어당기고 음전자도 끌어당깁니다. 거기에 빅뱅이 일어나고 공간이 뜨거웠을 때는 아직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전자는 뜨거워져 있다. 뜨거워져 있으면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 프로톤이. 그래서 양자인 프로톤은 양자끼리 덩어리를 이루고 뭉쳐지게 된 것이 현재 보이는 우주의 상입니다. 그건 뭐냐? 천체들이죠. 은하를 포함해서 행성, 항성 할 것 없이 전부 프로톤이 중심에 뭉쳐져 있다. 그로 인해서 공간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자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족족 그 프로톤 덩어리들은 전자를 끌어당긴 만큼의 거리로 서로 밀어내지게 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을 했다. 그것은 누클레어 포스에 반대되는 리펄시브, 즉 반발력, 청력이죠. 청력에 의해서 팽창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의 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톤은 하나일 때 전자를 하나 이렇게 포획을 하면 이것은 뭐냐? 바로 경수소가 됩니다. 경수소죠. 이 경수소는 물질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프로톤은 사실은 입자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 전자를 하나 이렇게 딱 포획을 하면 이 경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로겐, 경수소입니다. 이때 이 경수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프로톤이 두 개 이렇게 뭉쳐지면
이렇게 뭉쳐진 상황이 빅뱅 이후 천체, 빅뱅 이후 천체로 뭉쳐졌다. 이렇게 이 경수소가 아닌, 이거는 없죠. 이 프로톤이 이렇게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핵력의 세기도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 프로톤의 개체수에 준한 핵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거리는 음전자와 프로톤의 거리는 916 일렉트론 미터다. 왜 그러하냐면 전자와 프로톤의 질량은 1835 개체가 더 많으므로 이 개체에 대한 절반 정도는 반발력에 의해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그 거리가 바로 이 916, 918이 되겠네. 918 일렉트론 미터다. 여기에서 이 프로톤이 처한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 전자 미터는 다소의 가변성을 갖는다. 더 벌어지기도 하고 더 가까이 붙기도 한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프로톤이 갖는 가변성이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온도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 가변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 거리가, 청력에 대한 거리가, 전자는 양자인 프로톤이 핵력을 만들어내면서 끌어당겨 포획을 하는 순간 바로 청력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가 핵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청력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이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성자가 되어버립니다. 중성자가 되어버리면 음전자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더는 끌어당길 수 없다. 그러면 청력도 없다. 핵력이 없으면 청력도 없다. 그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얘기가 잠시 옆으로 흘렀는데요. 이 프로톤이 개체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핵력도 범위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만큼에서 이렇게 핵력의 범위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우리 은하 정도 될 만큼 큰 천체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때에도 이미 이 전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빅뱅 이후에 계속해서 프로톤은 덩어리화됐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덩어리화됐다. 근데 은하의 중심에 있는 빅 천체, 즉 블랙홀이라고들 천문학계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블랙홀이 아니고 항성입니다. 항성. 블랙선 뭐냐? 검은 항성이라는 뜻입니다. 블랙선. 왜 블랙선이냐? 이 핵력에 의해서 이 외부로 끌려 들어온 것이 전자다 이겁니다. 엘렉트론. 그래가지고 운동을 일으켜서 이 핵력에 의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운전자들이. 무슨 운동을 일으키냐?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킨다. 극성. 예를 들면 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하나 여기서 같은 거 이렇게 접근해 오면 이거는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상호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얘들은. 그건 뭐냐?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착착 만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로 인해서
이 같은 극은 밀어내는 그냥 부딪혀서 그냥 이게 극성이 서로 엇갈리면서 전자는 극성이 엇갈리면서 부딪히면 뜨거워집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크 용접, 필라멘트의 병목 현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크 용접 때도 용접봉에서 아크를 시킬 때에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운동량이 증가하면서 뜨거워지면서 용접봉과 아크를 일으키면 그 용접봉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크가 일어난 것은 녹으면서 이제 용접이 되는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전자가 암페어보다 골목이 좁아져 있으니까 그 골목을 흐르면서 수많은 전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뜨거워지면서 필라멘트인 니크롬선을 달구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러면서 거기에 압착되어 있는 숯가루가 떨어져 나오면서 빛으로 전화돼서 떨어져 나오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자에서 일어나면 이게 뜨거워집니다. 이 전자 구역이 뜨거워집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73.16도 오고요. 여기는 수십억 도. 여기는 차가운 온도, 여기는 뜨거운 온도. 이렇게 돼가지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프로톤이 일으키면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흑채복사 플라즈마인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덩어리들을 질량에 따라서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청력에 의해서, 왜냐 여기도 전자를 끌어당겨두고 있으므로 질량이 큰 천체가 질량이 작은 천체가 가진 질량에 비례해서 밀어낸다. 그것은 전자량 때문이다. 핵력은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프로톤이 핵력은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이 전자는 반발력을 만들어내므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자 개체수와 전자 개체수에 비례한 거리가 만들어진다. 그로 인해서 팽창을 한다. 그래서 우주가 시작되던 시작점에서부터 현재 우주로까지 팽창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1억 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순식간에 팽창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백 배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다. 그것을 천체물리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우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주에서 우주를 들여다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팽창을 했는지는 모르면서 그저 팽창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 때문에 전자와 양자인 프로톤, 이거는 액화되어 있는 액체 상태이며 이거는 흑체복사 플라즈마 상태에 있습니다. 블랙 바디 플라즈마. 이 전자가 흑체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흑체, 블랙 바디 플라즈마. 그래서 이 흑체 상태에 있는 천체는 우주를 우리가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천문학자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저게 뭐냐 이거예요. 블랙홀이다. 그 은하의 중심에는 여지없이 블랙홀이 있죠. 물론 우리의 태양도 약 한 40억 년 전, 45억 년 전에는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처럼 까맣다는 얘기예요. 블랙바디 플라즈마 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우리 태양도 지금도 보이죠. 흑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하는 전자의 흑체복사 플라즈마입니다. 그게 이제 검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태양학자들은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을, 이 전자를 끌어당긴 만큼, 핵력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긴 만큼 질량이 작은 천체는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하는 작은 은하를 밀어내게 되고 또 은하 내부에 속해 있는 항성계를 또 밀어내게 되고
전자를 밀어내는 순간에 전자가 이미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더 밀려나고 했겠죠. 그렇게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슈퍼 태양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죠.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죠. 거기에는 블랙바디 플라즈마만 보이니까 블랙홀이다 하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에는 우리 은하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빛은 이미 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천체들에게 전부 끌려 들어가 버리고요. 왜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빛은 양전자인 프로톤이 깨져서 만들어지는 빛이므로 그 빛은 전부 크고 작은 천체들에게 전부 다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주가 팽창한 시작과 과정 그리고 현재 이루고 있다. 과연 현재만 이루고 있을까요? 거의 우리 태양계를 보면 우리 지구와 우리 태양계를 보면 질량의 감소는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은 일어났다. 질량의 감소란 뭐냐? 프로톤이 깨져서 입자로, 빛으로, 하전 입자로, 밀입자로, 솔입자로 이렇게 깨져서 나가버리면 핵력이 그만큼 깨져 나간 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자와 양자인 프로톤의 간의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작아지게 되고 수축을 일으키는 거죠. 질량이 감소된 만큼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천체 간, 은하 간 거리가 점점 줄어든 질량만큼 가까워진다. 왜냐? 반발력이 약해짐으로 점점 끌어당겨진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 우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100바퀴만 돌면 99.9%는 살아있는 인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100바퀴만 돌아버리면. 하물며 수백억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빛의 편의와 적색 편의로 인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